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2025 경주 에이펙 본회의 2일차입니다. 과연 오늘 경주 선언이 나올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는데 방금 속보로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는 속보가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네요. 1989년 출범한 에이펙, 전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데요. 이번에 경주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 만남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죠.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오늘 한중 정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신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지내신 홍현익 박사, 또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이번 에이펙 회담 이모저모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 경주 에이펙 기획 천년의 울림 내일을 밝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오늘 지방 방향이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된 시간대를 막 지난 만큼 한 번에 10km 이상씩 막히는 노선이 많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은 경기권을 중심으로 불편한데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3km 구간 꾸준히 밀리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은 정체 구간이 많아서 부곡과 용인에서 10km 미만씩 밀렸다가 호법 분기점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14km 구간을 지나는 게 가장 버겁습니다. 오늘은 강원권보단 충청권으로 향하는 길이 더 불편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북천안부터 남이분기점까지 총 42km 구간 안에서 대부분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 구간 지나실 때 1시간 30분 정도는 잡아주셔야겠고요.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쪽 이제는 풍세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8km 구간만 정체입니다. 35번 중부선 양방향 오창 부근에서 10km 안팎씩 어려운데 남이 방향이 더 불편합니다.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12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쪽으로는 정체가 조금씩은 줄어들며 이제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5km만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경주 에이펙 기획 천년의 울림 내일을 밝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더불어서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졌죠. 동예원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중요한 외교 무대였는데요. 시민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거리에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관세도 25%에서 자동차 15%로 했고 원자력 잠수하는데도 트럼프가 승인을 한 것 같아요. 또 북한하고 우리는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중국에서 중재를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도 무슨 뭐 거창하게 막 큰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반도에 결정적으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계기가 되길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방위비를 조금 더 인상을 하더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협의 대미, 대중 그쪽이잖아요. 두 나라의 협력이 결국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은 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됐구나. 그래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세야 사실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빨리 마무리가 돼서 환율 안정이 되고 좋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올까요?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는데 일단 지난 7월에 합의했던 상호 관세는 15%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부가해용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잖아요. 게다가 이제 한국이 미국에 총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는데 이 중에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매년 200억 달러가 이제 상한선이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선박 분야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미국이 한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 경제 관계에서 더 큰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 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 인하는 오히려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번에 합의된 관세 협상, 뭐 투자 합의 등이 결국은 이제 디테일적인 면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언제 이제 그 구체화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미국에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 외에도 한국의 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라고 하는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대단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예, 뭐 미국 언론도 그렇고요.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거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앞으로 뭐 디젤 잠수함 대신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만큼 이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는 이른바 어떤 동맹이 현대화적인 면에서 이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한국 해군이 좀 더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이나 의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잠수함 기술 공유 발표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좀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좀 더 핵심 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톤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 한국의 극진한 의전 이것도 아주 화제가 됐는데 미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미국 대통령 최초로 이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고 또 이제 천마총 금관 모형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 네. 특히 이제 이것이 뭐 양국 간의 어떤 그 한미 관계 강화의 상징으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화려함을 좋아하는 개인적 취향을 겨냥해서 이번에 그 의전을 맞춤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뭐 뒷얘기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천마총 금관 이 모형을 특별히 잘 챙기라 뭐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전해지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이제 조롱의 메시지도 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전역에서 왕은 없다라는 이 반 트럼프 집회가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관을 줬다라는 점에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번 의전이 좀 단순한 이벤트에 좀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좀 한미 간의 무역이나 안보, 관세 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좀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것도 좀 미국에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게 미중 정상회담인데 미국과 중국이 일단 서로 한 발씩 물러섰다 이런 평가인데 미국 현지 평가는요? 예, 일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평가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중 양국이 한 발짝 이제 물러서면서 그동안 이제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켰던 상황에서 좀 약간
완화하는 일종의 숨고르게 들어갔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일부 관세를 기존보다 낮춘 점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연기하기로 한 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예.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중 양국이 대립 국면에서 완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어떤 주요 핵심 사안인 뭐 기술 수출 통제라든가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휴전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 관리에 멈췄고 남은 네.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 관료들도 양국이 일단 긴장 완화에 관한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현안이 해결돼야 된다 이런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충돌은 방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진정한 합의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중국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히토류 문제도 그렇고 미국산 농산물 특히 콩 같은 이제 수출 확대 이런 면에서는 좀 큰 기대를 좀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미국에서도 지켜보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일단 미중 양국이 한 발짝은 물러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서로가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직접 밝혔는데 어떤 네. 성격의 방문이 될까요? 일단 뭐 중국 외교부가 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공식 프로그램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계획 중 또는 예정 수준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일단 미중 양국이 충돌해서 일단 관리 모드로 일단은 이제 전환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뭐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고요. 어떤 미중 관계 어떤 재설정이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세 전반을 가늠할 어떤 중요한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미국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갈등이 깊어지기보다는 완화되는 분위기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하죠.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인 오늘 하늘이 맑아서 단풍 구경하기에 좋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광주,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도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약한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 낮에는 서울 10도, 전주 14도, 포항 15도 등에 머물며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모레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 1도, 대구 2도까지 떨어져 다시 한번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경주 시내 상황입니다. 오후 2시까지 교통 통제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에서 하이고 행사장 구간이니까요. 우회도로 통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방 쪽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의 정체가 지금도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5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정체 대부분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 북천안에서 천안호도 휴게소 쪽으로는 26킬로미터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지체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후보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주 부근이나 새마을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경주 에이펙 기획 천년의 울림 내일을 밝히다.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TV 화면을 지켜보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폐막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국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 11월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린다. 거기를 이제 초대하는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했던 정상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지금 줄줄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자, 경주에 가 계신 국민의힘 소속 외교관 출신의 외통위 소속 김건 의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네, 뭐 제가 얘기한 대로 공식적으로는 폐막한 거죠. 뭐 저도 저기 사실 현장에는 안 있어서. 그러니까 TV만 보고 계실 텐데. TV만 보고 예.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 때 만나 보니까 그 경주 선언 예. 이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그 경주 선언 문안이 마무리되면 예.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주 선언은 채택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까지 들었을 때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무역 문제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그 협상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결국은 타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마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단체 사진까지 지금 찍는 거 보면은 끝난 것 같은데 네. 이미 채택됐다면 발표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찍. 근데 보통은 이제 정상회담 끝나면서 발표가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우리 김건 의원이 경주에 가 계신 거는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오후에 열리고 뒤이어서 공식 만찬이 열리는데 여기에 초청받으셨다고요? 예, 저는 어제 저녁 이제 에이펙 정상 만찬에 왔었고요. 예. 여러 의원들이. 그다음에 저는 또 오늘 저녁 한중 정상 만찬에도 참석하게 돼서 예.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다 초대받은 건 아닐 거고 우리 김건 의원이 특별히 거기 초대받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제 제가 그 외통위 야당 간사니까는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중국 근무도 하고 그래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제가 3년간 근무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당장 곧 열릴 한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지난번 있었던 한미 또 미중 정상회담 얘기 평가로 넘어갈 텐데 한중 정상회담 의제가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되더라고요. 어떤 의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죠. 하나는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 이렇게 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양자 관계에서 다양한 한한령이라든가 구체적인 이슈도 논의가 되겠지만 그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를 받아서 그거를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랬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분야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 이 가장 첨단의 어떤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나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그런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이제 살아남아야 또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결국 공급망에서 중국으로부터 의존하는 게 꽤 있습니다.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중요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하나의 아마 큰 테마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김정은에게 이제 미국 대화로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고 막 도발만 미사일만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긴장 격화로될 가능성도 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좀 북한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어떻게든 비핵화 대화로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 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 와중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여기에 맞서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에이펙 회의 회담 그 발언에서도 다자무역주의의 일종의 수호자처럼 이렇게 자처를 하던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일치한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에이펙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시키고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목적 하에서 이제 에이펙이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특이점은 어제 그 호주의 에이펙 대사가 제 옆에 앉았는데, 예. 그분도 평가가 이제 요번에 저희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모든 국가, 우리를 포함해서 전부 노령화와 저출생이라는 그런 문제 부닥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어떤 이 이슈들을 갖다가 에이펙의 장에 처음으로 끌고 왔다 이번에. 네. 그래서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이렇게 이제 에이펙 차원에서 쭉 다뤄가는 문제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트럼프가 이 회의 마지막 날까지 참여 안 하고 빨리 미국으로 가버린 게 아무래도 다자무역이라고 하는 정신이 에이펙의 정신인데 지금 자신의 관세 정책과 안 맞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워낙 다자 세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양자를 좋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다자 파트는 이제 딴 사람에 맡기고 본인은 이제 보통 다자에서 좋은 것이 양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양자를 많이 하고 이제 본인은 돌아간 거죠. 자, 그리고 그 안보 분야에서는 비핵화 얘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될까요? 비핵화 문제가 당연히 공식적으로 언급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비핵화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아래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이 북한이 비핵화돼야 된다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장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승인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중국을 좀 자극할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중국 반응이 이미 나왔죠. 중국 반응이 이제 이게 핵비 확산의 의무를 한국과 미국이 지켜라. 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호주가 핵 오커스를 통해서 이제 핵 잠수함을 이제 가지려고 했을 때도 중국이 이제 이런 명분으로 예. IAEA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 무대의 장에서 이 방해 공작을 많이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중국은 그런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걸 이겨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핵 잠수함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네, 지금 북한이 이제 핵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데 핵 잠수함은 궁극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 제일 두려운 게 어딘지 알 수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뭐가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가 당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가져서 북한 핵 잠수함이 나오는 항구 근처에 이렇게 뒀다가 북한 핵 잠수함이 나오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핵 잠수함은 쫓아다닐 수 있는 게 핵 잠수함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서 예. 이런 어떤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다 극복하고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조현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저도 지금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조현 장관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핵 잠수함 때문에 혹시 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네. 있더라고요.
한중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이게 군사 기밀 문제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또 이제 중국이라는 언급까지 하셔서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제가 그 좀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 변수 때문에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진 않겠죠? 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평가해 볼 텐데 한미 정상회담 방금 그 잠수함 얘기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또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김건희 의원께서는 다른 인터뷰에서 75점 주겠다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착시 효과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3,500억 불 다 그 선불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다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3,500불 보내고 나면 우리 외환 보유고도 고갈되고 우리 외환 위기 당장 닥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그거를 딱 그걸 제하고 저희가 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정부가 얘기했던 게 당초에 7월 말에 협상을 하고는 이게 그 3,500억 불이지만 그 직접 투자는 한 5% 될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보증이다 그러고 5%라 그러면 그게 175억 불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저런 충격요법이나 여러 가지 협상 그 전술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10년이긴 하지만 2천억 불을 현금 투자하기로 된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러면 근데 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 뭐 협상의 결과를 뭐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한 75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하고 체결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얻어냈다. 일본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국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결과는 일본이나 우리나 거의 똑같은 것 같은 게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결이 된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결된 거니까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외환 보유고도 다르고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불리했던 게 일본하고 협상한 게 우리한테 준거가 돼서 그러게요. 그게 우리한테도 막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조건이 그냥 봤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좋다고 한 것이 그럼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고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다 이렇게 지칭까지 했는데 같은 외교관 출신으로서 우리 협상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우리 협상팀은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상대방이 거의 그걸 갖다가 맥시멀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저런 식으로 최대치를 요구하는 거죠. 최대치에 타결을 하려고 더욱 충격적인 거를 막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고 내려오는 작업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하늘이 여러 번 노랗게 되고 막 위기양 생기고 그렇거든요. 저도 협상해 봐서 아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이렇게 너무 비판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이렇게 뭐 지켜 세우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저 얘기를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이제 써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제가 달린 협상 같은 거는 좀 그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뭐 김건희 의원도 75점 주시는 거 보면은 뭐 낙제점은 아닌 거고 할 만큼은 했다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 정도죠? 뭐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죠. 알겠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궁화 대훈장 미국 대통령한테는 최초로 수여하고 또 금관을 선물하고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은 양국 간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제 양국 간의 우호의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좋은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의전이나 선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거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예. 사실 그런 것들은 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면 회담은 망쳐지니까 회담을 망칠 수는 있어도 회담을 성공시키는 요인, 회담을 성공시키는 거는 네. 왜냐하면 치열한 국익의 이 회담장이기 때문에 그 회담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마 회담의 내용은 밖으로 잘 안 나오니까. 예.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측면, 의전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보도하게 되고. 예. 그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식되는데. 아유, 뭐 그런 건 아니죠. 좀 약간 좀 제 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민적 그냥 관심사인 거죠. 이게 네네. 뭐 회담 전체를 좌우할 거는 전혀 아닌 거죠. 예. 근데 국민적 관심사에 비춰봐도 트럼프가 가져온 이재명 대통령한테 준 선물이 야구 배트인데 거기에 서명한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 몇 년 차 안 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선수라고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가요? 뭐 다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워싱턴 DC에 연고를 둔 그 구단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는 하지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네. 예. 그리고 다카이치 총림 취임 9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는데 워낙 뭐 한미 미중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이번에 그러니까 이 첫 대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셔틀 외교에 대해서 또 의지를 다지고 이런 게 한 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우려했던 게 강경 우익이다 이렇게 해서 좀 그렇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일 관계를 지금 잘 갖고 가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이 되는 거니까. 예.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도 그런 방향에서 한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온 거고.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관계도 잘 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총리 되기 전하고 후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되자마자 한국 김 좋아한다, 화장품 쓴다, 뭐 아주 태도가 돌변하던데요. 예, 그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면 또 그 행동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봉합이 돼서 그래도 한 1년 정도 시간을 벌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보다 어떤 의미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한테 더 중요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미중이 잘 못해서 거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중국은 히토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이 수출 통제 더 강화하고 이러면 그렇죠. 거기서 가장 고통받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1, 2위 수출국들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적인 평가는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100기를 든 셈인데 시진핑 2기 때는 시진핑이 계속 버티면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시진핑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식의 평가에 대해서 혹시 김건희 의원 동의하세요?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또 제가 본 어떤 평론가는 또 완전히 또 이 시진핑 모든 걸 굴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손익 계산 아니면 그런 계산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봉합 상태고 휴전 상태니까요. 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고 1년 정도 시간 좀 더 갖고 지켜보자.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과 인터뷰할 때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거 한미 관세 협상도 이번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미중 간에도 무슨 합의 이루어내기 게 참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체로 전망을 좀 어둡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전격적으로 둘 다 어쨌든 어느 일정 정도 합의를 만들어낸 거나 뭔가 상황이 급반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상황이 급반전한 경위는 이제 김영범 실장이 예. 그 언론에 나와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3,500억 불, 3불 그런 거는 우리 경제가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예. 거라는 걸 확실히 하고,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버티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별 응답이 없었다가 이제 뭐 막판에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타결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 그 않습니까? 정상회담 오는 그 비행기에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날고기는 전문가라도 뭐 타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까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떤 협상의 기술로서 왕왕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데드라인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을 때 그 전까지 이렇게 아주 조바심나게 상대방을 만들다가 막판에 이제 이 안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밟게 만드는 네.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협상 기술인데요. 이제 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기술을 쓴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응해서 이제 타결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을 얻어간 것이고, 예,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줘야 될 맥시멈을 넘지는 않은 거니까, 네.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오는 김에 요거는 마무리 짓자라고 일종의 내심 좀 작정을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지금 돌아보면 뭐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바로 하루 만에 트럼프가 그걸 수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냥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근데 뭐 예스라기보다는 뭐 슬리조선소에서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건조해라 그런 거죠. 건조해라 이렇게 나와서, 예. 이제 그 조선소에는 잠수함을 지을 만한 인프라가 없는데, 아직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건지 이 세부 사항 우리가 생각했던 건 또 달라서, 네. 세부 사실은 이제 한 발자국을 뗐지만 앞으로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예.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국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어려움에 부딪힐 텐데 그걸 다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첫 발은 제가 이제 내심 바랬던 거는 이런 얘기들은 최대한 공개하기 전까지는 좀 조용히 해서 챙길 거 다 챙긴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고 추진하는 거였는데, 이게 네. 좀 공개가 돼서 조금 더 부담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공개가 됐으니까, 예. 이제 저희는 이 꺾이지 않는 의지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핵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러시아가 핵 어뢰, 그다음에 핵 추진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막 저거 하니까 트럼프가 우리도 핵실험해라 막 이랬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분위기인 겁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핵실험이라는 거는 뭐 중국 96년, 그다음에 미국 92년, 러시아 90년 이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핵실험인 건지 아니면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다가 선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인 건지도 불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그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실험을 재개한다는 건 그 사이에 전 세계에서 핵실험한 거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핵실험한다 그러면 예. 그건 결국은 인류에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핵실험 금지 조약까지 지금 인류가 만들어서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내용은 조금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인류가 이런 핵 확산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게 이제 인류 공동의 과제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북한 핵 문제도 좀 비핵화의 방향으로 빨리 가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러시아가 발표한 그 핵 어뢰 같은 거는 뭐 태평양 러시아 쪽에서 발사하면은 이 미국 본토 서해안 쪽에 아주 어마어마한 핵 쓰나미를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핵으로 추진되는 순항 미사일은 몇 년을 떠돌아낼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우리도 뭐 해라. 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고 이러면 중국도 아마 가세할 거다. 이런 분석 기사를 봤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막 시작하는 게 항상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든 빨리 좀 끝내고 왜냐하면 지금 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저러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이적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실 트럼프한테 만나자고 제안한 거나 다름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북한에게 주어진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기회를 잡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북한은 뭐 계속 이렇게 나갈까요? 언제쯤이나 미북 간의 만남이 될까요? 지금 사실 지난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제 뭐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 듣고 이제 기분 좋아서 나오게 됐을 때의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전제 조건 뭐냐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국제사회가. 저기 북한 같이 NPT 회원국이다가 NPT 회원국이라는 그 권리로 인해서 핵 기술을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개발해서 다시 뛰쳐나가는 게 용인이 되면 뭐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오래 갈 거고 그다음에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북한은 협상을 자기 유리한 고지에서 하려고 상황을 막 악화시킵니다. 도발을 넣어가지고. 또 미사일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긴장을 조성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희가 잘 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도 지켜보고요. 그 경주 선언 정말 채택된 건지 내용은 뭔지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계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부른 아파트 잠깐 듣고요. 1시에 옵니다.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